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 1. 평가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칙은 시장가치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청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2번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자, 이게 틀렸는데 우리가 개론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따라가면서 이게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단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기억하고 그 기억된 내용대로 지문이 안 되면 틀렸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장가치란 5글자를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통, 그 다음에 충, 정, 자, 성. 이 5글자가 나온 것이 통상적인, 충분한, 정통한, 자발적인,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이 5글자가 들어가는 게 시장가치예요. 근데 이번 지문에서 5글자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요령을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공법성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 맞죠? 이건 현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4번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구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 해서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틀린 거 됐어요. 자, 1번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점에서 공인 감정평가다. 이 지문 하나 알아두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평가업자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국가가 일반 개인에게 자격을 부여해서 평가업자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공인평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것. 2번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최저 경매가격을 정한다. 맞습니다. 3번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라는 점에서 임의적 평가다. 자, 이게 틀렸는데 우리가 경매를 할 때는 감정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임의평가라고 하지 않냐고 필수평가입니다. 반드시 감정가가 있어야 이 물건을 이제 참여자가 이 물건의 가격이 적당한지 기준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번처럼 최저 경매가를 정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3번은 임의평가가 아니고 필수평가다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평가의 기준 시점은 10월 27일이다. 자, 기준 시점은 어떤 날짜로 한다?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 근데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를 10월 27일이라고 정했잖아요. 그래서 4번은 맞는 것. 5번 본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해서 6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7번입니다. 7번부터는 3방식에 관련된 이제 법조문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3방식 그러면 원수비 하자고 그랬죠.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비교 방식이고 원가를 통해서 가치를 찾아내려고 한다면은 그걸 뭘 따지느냐? 비용을 따진다라고 하는 거죠. 답이 3번인데 원가는 어떤 관점에서 가치를 찾아낸다? 비용성이다. 그러면 수입 방식은요? 수익성이겠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세를 따지는 거니까 시장성이에요. 그리고 원가 방식의 가격을 원가법, 적산법, 원가법, 적산법 세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의 가격을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5글자입니다. 그 다음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7글자예요. 그래서 원가 방식 3글자, 그 다음에 수입 방식 5글자, 비교 방식 7글자, 357 기억해 가지고 7번의 정답은 3번이고,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체크 포인트를 암기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3방식 원수비 3글자. 그 다음에 그 원가 방식의 가격은 원가법, 임료는 적산법 3글자. 수입 방식의 가격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7글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의 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7글자. 기준법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357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의 가액을 적산가액, 그 다음에 적산임료. 적산 그러면 계산을 합쳤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의 가격을 수익가액, 수익임료.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비준가액, 비준임료. 그 다음에 토지가액이죠. 비준 그러면 기준에 비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원가 방식은 제가 제감, 기기비 이렇게 하자고 해요. 그래서 제주달 기기 비죠. 제감 기기비. 그러니까 제주달 원가 빼기 감가. 그러니까 새 건물 가격을 제주달 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빼자, 감가를 하자. 그 제감. 그 다음에 적산임료는 주인이 받는 돈인데 기기비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비용이다. 그래서 원가 방식은 제감 기기비. 수입 방식은요 순환순비 됩니다. 순환순비.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순수익 더하기 비용. 그래서 순수익은 미래 번 돈이요. 환원 겁니다. 미래돈을 현재로 가져온 환원이라고 합니다.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그 다음에 순수익에다가 비용. 그래서 수입 방식은 순환순비. 자, 비교 방식은요. 비교할 때 사례를 가지고 사, 시, 지, 개, 면. 사정, 시점, 지역, 개별, 면적을 서로 곱하기로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구한 가액을 비준, 기준에 비교했다. 비준, 임료를 비준임료. 그런데 토지가액은요 표준지를 갖고 하거든요. 그럼 표준지로 하면은요 표준이 된 땅이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표, 시, 지, 개, 면. 그래서 표시, 지, 개면 이렇게 해서 우리 꼭 기억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제감 기기비, 수입 방식은 순환순비,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사시지계면, 표시지계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박스를 그대로 지금 제가 했던 방법대로 수없이 반복해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제감 기기비, 순환순비, 사시지계면, 표시지계면. 그걸 암기를 하면은 나중에 문제를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암기가 안 되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출제는 100% 나온다는 것, 한 문제도 아니고 관련돼서 한 3문제 정도는 풀 수 있다는 것 강조를 합니다. 8번입니다. 원가 방식 제감 기기비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 제주달 원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감가 수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시지계면이죠. 사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점, 형성 요인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시지계, 면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럽니다.
수익환원법에서는요 순환순비죠. 그래서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원이라는 말은 미래 또는 현재로 가져온다. 할인이라는 것도 금액을 작게 한다. 이렇게 해서 순환순비 기억을 하고 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입니다. 적산법 기기비죠. 기기비. 그래서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 방식은 비준이라고 해요. 비준. 그래서 기대이율이고 비준. 기준에 비교했다 해서 가격을 구할 때는 비준 임료.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할 때는 비준 뭐라고요? 이제 비준 가액, 비준 임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 가격을 구할 때는 이제 수익 환원법, 임료를 구할 때는 수익 분석법 해야 되니까 답은 1번이네요. 기대이율, 비준 임료,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죠. 그래서 환원법은 가격을 구하는 것이고 여기는 임료를 구하는 거니까 수익 분석법.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법 세 글자, 비용성이죠. 그래서 비용성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7글자,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은 수입 방식이고 수익성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4번. 자, 11번입니다. 원가법. 재감 기기비 교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서 제두 달 원가에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다. 그럼 맞죠? 그 다음에 환원법은 이제 가격을 구하는 건데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렇게 해서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맞는 거. 그 다음에 시장가치 5글자죠. 뭡니까? 통, 그 다음에 충,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성. 그래서 통, 충, 정, 자, 성 이 5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시장가치다. 그래서 맞는 지문. 적산법 기기비, 기기비라고 그랬죠. 기기는 곱하기 더하기는 비용입니다. 기기비 해야 돼요. 근데 4번을 보세요. 기준 시점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이게 기초가액이에요. 기대이율을 곱해가,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산정한 금액의 사정보정, 이 말이 틀렸네요. 사정보정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죠. 사시지계면 비교 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뭐냐면 비용 등을 이제 더하여 가산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정보정이 아니라 필요재경비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 5번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그 다음에 사정보정 등 사시지계면 이렇게 가액을 구하는 것을 비준임료죠. 그래서 5번도 맞았다. 그래서 원가법 재감 기기비, 그 다음에 수입방식 순환순비, 비교방식 사시지계면 표시지계면 자꾸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12번입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기준 시점 그러면 어떤 날짜로 한다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현장 조사가 완료가 아니죠. 이게 틀렸습니다. 뭐라고 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유사지역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서 속한 지역이다. 그 다음에 동질적이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유사지역이 아니고 인근지역이죠. 유사지역은 속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유사지역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인근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근지역 그러면 세 글자 들어갑니다.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요. 3번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했다 해갖고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산법이 아니고 원가법이죠. 적산법은 기기비죠. 그래서 원가법이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한다 그러면은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야 되죠. 수익 분석법이 아니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5번 형성 요인 그러면 요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일반적이다, 지역적이다, 개별적이다. 앞으로 형성 요인 그러면 일찍에 기억합니다.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이고 지역적이고 개별 요인들을 형성 요인 해갖고 이게 맞는 말이고 1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서 우리 3방식에 관련된 공식 이걸 법조문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강조를 합니다.